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봄한새를 읽어드립니다. 라디오 진행을 맡게 된 저는 프로앵잡러입니다.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좀 낯설시죠? 지금까지 진행해 주셨던 분이 따로 계시는데 제가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7일 글에 대해서 봄한새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일 첫 번째 글, 이진호 영업일기라고 해서 보험전도사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댓글 10개가 달리고 조회가 157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만세 보험전도사입니다. 모두 크리스마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도 루틴대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전 8시 광명 헬스장. 오늘도 출근 전 헬스장에 들러 PT를 받고 출근하였습니다. 오전 9시 광명 감탄지사. 출근하여 오늘 약속이 있는 분 청약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오전 11시 송도 퍼미션 DB 2차 상담. 저번 주에 1차 상담을 했던 분에게 다시 방문하여 클로징을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아무 결정을 내리지 않아서 상담을 종료하고 다시 회사로 철수하였습니다. 퍼미션 DB를 계속하면서 느끼는 점은 니즈가 없는 고객은 빨리 놓아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낮 12시 광명 점심 식사. 다시 회사로 복귀하여 남채원 팀장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오후 2시 광명 고객님 사업장 방문. 얼마 전 상해 사고를 당한 고객님이 청구 서류 줄 게 있다고 하여 고객님 사업장에 방문하여 서류도 받고 커피를 마시며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생 이야기를 듣다 보니 1시간도 넘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네요.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와이프 보험도 하나 알아봐 달라고 하셨네요. 오후 6시 광명 혼밥. 사무실에 복귀하여 잡무를 보다가 너무 배고파서 혼밥을 하였네요. 혼밥인데 치킨 사진을 올려주시면 저 너무 배고픈데요. 밤 10시 야식. 야근을 하던 도중에 지점 동료분이 같이 야식을 먹자고 하여 치킨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혼밥은 국밥을 드셨고 야식으로 치킨을 드셨네요.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10시거든요. 그런데 치킨을 보니 제가 급 치킨이 땡깁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결과는 없었지만 제가 영업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늘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꼭 결과가 생기더군요. 그럼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고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일산 하이브리드 김민희님께서 진호 팀장님 일상을 훔쳐보는 듯한 영업일기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인천 전문가 이민성 BM님 하루 알차게 보내시는 것 같아 저도 항상 염탐하고 있습니다. 보험해결사 전병주님께서는 루틴의 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리얼리님도 스티커 남겨주셨고요. 감탄본부 황경호님께서 노력하는 모습이 항상 멋집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보험전도사님 여기 하나하나 다 댓글에도 대댓글까지 다 달아주셨네요. 그러면 다음 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녹음 장비가 막 좋은 게 아니고 노트북 화면에서 그대로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저희 집 야옹이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무료 강의 안내입니다. 12월 28일 무료 강의 보상 실무자 출신 김민아 강사님의 보상 전문가의 비밀노트 강의라고 하여서 무료 강의 예정을 올려주셨는데요. 2028년 목요일, 오늘 했겠군요. 강의 내용은 실손 의료비 및 진단비, 수술비 등 보상 관련 면책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하는지 사례별로 지급 방법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무료 강의나 강의 안내가 있으시면 조금 빨리 글 남겨주시면 제가 미리미리 챙겨서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글 볼게요. 초보 질문 고민 일상에 올라온 글입니다. 동글동글장님께서 독감 치료비 현재 제일 많이 주는 보험회사가 어디 있을까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랬더니 다오라님께서 독감은 전체 20만원 동일이요. 최저가 낮은 곳을 찾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 라고 했더니 곰돌이 둘둘둘님께서 저희 10다운 전 안 팔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중요하군요. 깡순이님, 롯데 어린이보험 최저보험료는 얼마부터예요? 또잉님, KB는 그냥 20이에요.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산관리사님도 다 2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나마 조건이 삼성화재가 제일 낫습니다. 약관 체크요. 보험전도사님께서 보험료 비싸서 별로인 것 같아요. 봄봄이야님께서 다른 곳은 거의 20만원인데 가격이 참 다른 듯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독감 치료비 보험을 여전히 많이 판매하고 계시는군요. 보험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설계사 조이파파 1님께서 올려주신 라이나생명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증정 이벤트 진행이라는 뉴스를 올려주셨어요. 라이나생명은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선착순 무료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이모티콘 이벤트는 라이나생명을 사랑해주는 고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기획됐다. 이모티콘은 일상생활과 연말연시 인사 표현이 담긴 16개 모션 디자인으로 구성했다. 이모티콘 배포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배포된다. 카카오톡에서 라이나생명을 검색해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다운로드 시점부터 30일간 사용이 가능하다. 라이나생명 채널을 추가한 이용자는 라이나생명 상품 등 유용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감사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라이나생명은 고객에게 더욱 친근하고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 이소라 기자님의 기사였습니다. 이모티콘 받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험설계사 조이파파 1님께서 설계사 국민연금 의무가입 추진 업계 긴장. 가입 의무화 시행 시 연간 7천억 부담 증가. 지혜인은 순익보다 많은 보험료에 줄도산 우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회가 보험설계사의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논의를 시작하면서 보험업계가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보험설계사들은 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 등 13명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나 GA 등 사업주를 대신해 노무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근로자라고 정의하며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 법률상 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보험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형 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 구조가 취약한 중소형 보험사나 GA의 경우 줄도산, 수익성 급락 등 경영위기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는 2021년부터 4대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의무 가입 시행으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에 따르면 소속 설계사 3천여 명인 GA의 경우 산재 고용보험료 회사 부담액이 연간 15억 6천만 원에 이른다. GA 업계와 보험사들은 각각 연간 1,400억 원, 1,000억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국민연금마저 보험설계사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면 보험업계는 고용 산재보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보험설계사에게 직장가입자에 준하는 국민연금법이 시행될 경우 지급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 먼저 보험사들이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총 수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추징하는 방식과 설계사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설계사 보수액을 대입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지혜협회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보험사와 지혜는 연금보험료 9%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나머지 절반은 설계사가 부담한다. 총 수수료 기준으로 지혜 사업자 부담액은 연간 4천억 원, 보험사 3천억 원 정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지혜 업계의 경우 연간 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이 준조세 성격의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속 설계사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지혜인은 손에 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시행될 경우 전옥률 설계사 해촉, 영세지혜의 줄도산 등 부작용이 속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월소득 100만원 미만 설계사는 전체 40만 명의 설계사의 30%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즉, 이들이 보험설계사 국민연금 의무가입 시행으로 해촉되면서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활동량이 저조해 한 달에 한 건의 계약도 못하고 유지수당을 받는 설계사들도 해촉 대상으로 거론된다. 설계사의 활동량을 파악하는 기준이 되는 가동률의 경우 보험사 80%, GA의 경우 60%대다. 전체 설계사의 30% 정도가 한 달에 한 건도 신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셈이다. 대형 GA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확정되면 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줄도산에 이르는 GA가 속출할 것이며 GA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 류상만 기자의 기사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설계사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댓글을 안 읽어드렸네요. 댓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곰돌이 둘둘둘 헐 국민연금 반대입니다. IoT 설계사 자영업자의 무너지는 노후 파산은 줄어들겠네요. 다동남 조상현님 이게 참 미래를 보면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서울TM님 완전 돈 없으니 뜯어가려고 혈안이 돼 있구나. 보험전도사님 전 내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내고 계시는 거겠죠? 드럼통 아고 회사 부담이 엄청 커질 텐데요. 이러다 실업급여에 건강보험까지. 드림여천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결국은 도입되었듯이 향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결국에는 도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리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설계사 입장이라서 반갑습니다. 다음 보험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설계사 조이파파님께서 올려주신 거고요. 보험 뉴스 제목은 사고 이력 많은 대리 운전기사도 보험 가입 쉬워진다. 그동안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는 보험 가입이 거절돼 왔으나 내년부터는 사고 횟수별 할증 할인 제도가 도입돼 보험 가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 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대리운전자 보험은 다른 자동차 보험과 달리 사고 횟수를 반영한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어 최근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일이 빈번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리운전자 보험의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 시 할인해주는 사고 횟수별 할인 할증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횟수에 따라 그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내년 1분기 대리운전자 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약을 신설하고 대물배상, 자기 차량 손해담보 보상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대리운전 보험
대리운전자 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될 경우 수리기간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차주가 렌트 비용을 요구하면 대리운전기사의 개인 비용으로 보상해야 했다. 앞으로는 특약을 통해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한다. 현재 대리운전자 보험은 대물배상은 2억 원, 자기 차량 손해는 1억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 보상 한도를 각각 10억 원, 3억 원으로 확대해 대리운전기사가 고가 차량과의 사고 시에도 사고 위험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 방안으로 대리운전기사의 안전운전 유인이 증가하고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리운전자 보험의 보상 범위 및 한도 확대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가 사고 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아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요. 조금 걱정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 보험전도사님 좋네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당연히 사고를 안 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뉴스입니다. IoT 설계사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이때다 싶어 초압축 노동 밀어붙이는 노동부라고 해서 기사를 링크를 걸어주셨어요. 초압축 노동이라고 해서 올려주셨는데 댓글 한번 볼게요. 다동남 조상현님, 이게 2일 연속 밤샘 근무가 가능하게 된다는 그 판례라고 하시네요. 대댓글로 IoT 설계사님께서 통상적으로 사무실에서 쇼핑을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연장 근로가 급여에 포함되는 회사 또는 직무와 기계가 돌아가는 1시간당 생산량이 수치화되어 사적 휴대폰 통화조차도 어려운 연장 근로가 1.5배에서 2배의 시급을 가산하는 시급제의 직무 또는 몇 기업의 명함이 나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해피바이러스 말랑이님, 20대 때 3일 밤샘도 해봤는데 그 다음 일주일은 파김치, 피로가 안 풀려 하셨어요. 저도 20대 때는 정말 밤새서 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30대, 40대의 건강을 해치는 것 같아요. 초압축 노동, 이거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벤트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보험설계사 조이파파 원님께서 오늘 마감 크리스마스 삼행시 이벤트 커피 쿠폰 20장 오늘 밤 12시까지 진행합니다. 아래 링크 본문에 댓글 달아주세요 라고 하셔서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에 올려주셨던 이벤트 다시 공지 한 번 더 올려주셨어요. 보험전도사님께서 스티커 남겨주셨는데 스티커가 너무 귀엽네요.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투리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뉴스, 배우 이성균 차에서 숨진 채 발견, 보험설계사 조이파파 1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저도 이 기사 보고 조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연기로는 정말 좋아하는 배우라서 작성자이신 보험설계사 조이파파님께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훌륭한 배우를 한 명 잃었네요. 보험전도사님께서 안타깝네요. 드립여천님께서 정말 좋아하는 배우였고 출연하는 드라마, 영화 빠짐없이 다 봤고 특히 나의 아저씨 몇 번을 다시 보곤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네요. 글쓴 작성자님께서 대댓글 달아주셨는데 나의 아저씨 인생 드라마죠. 드림여천님께서 망치 들고 망나니한테 찾아갔을 때 계단에서 지안이를 괴롭히는 사채업자랑 격하게 싸우면서 했던 장면과 대사들이 선하네요. IoT 설계사님께서 스텝에서 돈 달라고 아이유를 협박할 때 등장 장면이요. 저 사실 안 봐서
요 댓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꼭 보도록 할게요. 감탄본부 황경호님께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줄그레님 좋은 배우 잃었네요. 휴머니스트 기분이 참 해피바이러스 말랑이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읽으면서 살짝 댓글에서 제가 웃음이 잠깐 나왔는데요. 기사와 상관없이 댓글을 읽으면서 했던 거고요. 저도 정말로 이성균 배우님의 가족분들의 걱정도 되고요. 이성균 배우님의 명복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정말 다행입니다. 27일 글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신한금융플러스 감탄본부 글입니다. 전국 최고 GA 신한금융플러스의 미래전략회의 후기라고 해서 감탄 현명지사 박현우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DB영업달인 신한금융플러스 감탄본부 대전 현명지사장 박현우입니다. 우리 영업 식구분들 연말 마감은 잘하고 계신가요? 저 아직 다 못했습니다. 전반적인 지표들이 희망적이지는 못하는 연말인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연말 송년회 분위기도 나면서 영업이 정말 잘 돼야 하는 한 달은 맞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우리 보험시장에도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항상 위기 뒤에는 기회가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제안하셨던 모든 제안서들이 기적같이 고객님께서 선 연락 주셔서 계약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영업일기나 교육자료 대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자랑을 하려고 글을 쓰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21일 신한금융플러스 미래전략회의가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저도 지사장 권한으로 회의에 불러주셔서 참석하였답니다. 지금부터 그날 현장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주하게 아침부터 대전역에서 광명역으로 가는 기차를 탑승, 광명역 도착.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감탄본부는 광명역에서 걸으면 5분, 뛰면 3분 거리. 그런데 이날은 정말 추웠어요. 체감온도 영하 20도였답니다. 대전지방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경기도 날씨, 귀가 정말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광명역에서 만난 탄탄지점 임성한 지점장님과 김성욱 본부장님과 함께 서울 회의 장소로 이동 전에 식사 장소로 고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 지점장님과 본부장님께서 지사를 운영하는 노하우 그리고 업계의 동향에 대해서도 하나씩 차근히 알려주셨는데요. 항상 보험 선배이면서 인생 선배님인 두 분께 배우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탄지점은 벌써 식구분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식구분들만 10분이 넘게 같이 하신다고 해요. 역시 보험달인 임성한 지점장님 항상 존경합니다. 부럽습니다. 식사 장소에서 처음으로 저희 인슈닥터 사업부 대표님도 배웠답니다. 사업부의 도전 정신과 체계화된 시스템을 일일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자라나는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답니다. 저도 앞으로의 현명지사의 포부를 밝히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고 바로 회의 장소로 고고. 회의 장소는 서울 상공회의소였는데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가본 곳이었답니다. 각종 언론 및 국가기관 회의를 하는데 이야, 역시 제가 지금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구나를 몸소 느끼는 현장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하니 저희 신한금융플러스 곽기필 대표님도 만날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부터는 사진이 없습니다. 대비 자료들이 워낙 많아 회의 내용은 사진 촬영 불가. 왜 저는 같이 사진을 안 찍었을까요? 솔직히 처음에 입구에서 맞아주시는데 저는 다른 사업부 대표님이겠거니 네네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간 제 흑역사 죄송합니다 사장님. 다음엔 꼭 사진을 같이 찍고야 말겠습니다. 신한금융플러스의 내년 목표 본론으로 신한금융플러스의 내년 목표는 바로 성장입니다. 저희 신한금융플러스는 내년 신장률 목표를 최소 110%로 정했답니다.
이미 3,400명 규모 업계 최상의 인당 생산성을 달성하였지만 기존 신장률을 감안한다면 절대 무리가 아님을 우리 신한 가족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무엇보다 투명하고 업계 최대의 수수료율, 그리고 업계 최대의 자본 규모로 투자 지원. 참고로 신한금융플러스는 사업 확장을 위해 작년 900원이 넘는 출자를 진행하였고 아직 10%도 현장 투자에 이루어지지 않은 점. 쉽게 말씀드리자면 회사는 어서 돈을 가져가서 투자하세요 라는 원칙입니다. 업계에서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자본과 시스템을 구비한 큰 회사라는 생각이 절로 나더군요. 영업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업계는 GA 2.0 시대입니다. 소자본 및 중자본 회사는 어쩔 수 없이 도태되는 시스템과 자본율이 출중한 GA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시장에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일환으로 신한이 나는 대형 GA를 선택했기도 했고요. 3시간 정도의 회의 시간 동안 제가 입 밖에 꺼내지 못한 내년에 대대적으로 신한금융플러스에서 발표할 계획들이 빨리 소문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저의 입을 마저 다물지 못한 채 오후 고객님과의 선약으로 인해 서울역에서 대전역으로 돌아왔답니다. 곧 조만간 신한금융플러스에서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편성하겠다는 마음보다는 큰 회사에 어울릴 수 있는 실력 있는 지사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읽는 동안 되게 회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좋아요 4개가 있고요. 보험설명서 임성환님, 글 속에 임성환님이신 것 같은데 감탄본부의 시스템과 신한금융플러스의 미래를 위한 투자, 지사장님의 열정이 더해진다면 더 좋은 지사가 될 거라 믿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세요. 보험전도사님께서 스티커를 최고단양 하셨고요. 감탄 한빛 지점장님, 내년에 같이 증명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명지사 화이팅입니다 하셨어요. 저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가입 인사 올라왔어요. 제293님, 경기 현대해상 강창식 제293 반가워요 라고 하셨어요. 보험 경력 1년이고요. 보만세에서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기소개로 적어주신 내용이 1년 됐고 지인 위주 영업입니다. 가입 경로가 치매보험 정보 얻다가 검색으로 들어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댓글 한번 볼게요. 보험설계사 조이파파1님, 리치와이파이 장신영님, 보험전도사님, 보험설계사 임성환님, 감탄본부 황경호님, 해피바이러스 말랑이, 봄이, 보험장인 최성천님께서 환영의 댓글 달아주셨어요. 저도 환영합니다. 초보 질문. 혹시 미음, 리을, 치읓 화제 원수사에서 지혜로 이적할 시에 자녀 수당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라고 스게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혹시나 기존 계약자의 해지나 실효 등을 대비해서 남겨두고 나오려고 했는데 코드가 빠지면 다 날아간다는 말을 들어서요. 자녀 수당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자녀 수당을 철회 등을 통해서 날리고 이직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고요. 댓글이 총 25개가 있어요. 대댓글까지 달린 거라서요. 제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전도사님께서 회사에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라고 하셨어요. 보험설계사 조이파파1님, 미음 리을 치읓 자녀수당 퇴사하면 없습니다. 퇴사하더라도 유지기간 보통 18에서 24개월 유지 못하면 환수는 나옵니다. 대부분의 원수사가 위와 같습니다. 외국계는 좀 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 AIG 생명이었는데 퇴사 1년 후 유지 안 된 것 까고 나머지 자녀수당을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대댓글로 작성자님이신 스게님께서 24회차까지 환수를 보나요? 현재는 15회차, 16회차까지 유지하면 환수는 없다고 들었거든요. 해지를 하게 되면 그럼 전산에 딱 나와 있는 유지 성과 수수료에서 까는 거 아닌가요?
대댓글로 보험설계사 조이파파님께서 쓰게님께 18에서 24개월은 일반적인 경우고요. 아는 메리츠 퇴사한 분 물어보니 본인 퇴사 때는 15일차 유지까지 보았다고 합니다. 아, 네네. 그건 다행이네요. 그럼 자녀 수수료는 못 받고 혹시 퇴사 후에 해지하는 부분은 놓고 온 자녀 수수료에서 까이는 게 맞을까요? 쌓아놓은 게 사라지고 환수는 환수대로 터진다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대댓글로 환수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감을 해서요. 보통 1회차 100% 환수부터 시작 5에서 10%씩 경감됩니다. 첫 1년차가 환수율이 크고요. 13차월 이상이 되면 그 폭이 작아집니다. 보통 8, 9회차에 50% 정도 환수됩니다. 이게 그럼 어차피 없어진다면 환수 없다는 가정하에 가입 후 철회 등을 통해서 털고 나오는 게 나은 건가요? 없어지는 경우는 처음이라 당혹스럽네요. 보통 1년, 2년 후에 신청하면 나왔던 걸로 기억했거든요. 대댓글로 쌓아놓은 게 사라지고 환수는 환수대로 터집니다. 대부분 원수사가, 지혜도 그렇고요. 그래서 회사는 설계사가 퇴사해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많은 사람을 설계사로 입사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직하시는 분들은 환수 없는 계약들은 다시 해지시키고 재가입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회는 30일 이내에만 되지요. 되게 불리하네요. 쌓아놓은 게 사라진다면 결국 월말에 가짜 계약 놓고 월급 받아 철회시켜서 쌓아놓은 걸 날려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역시도 이 직전에 쌓아놓은 것에서 까이는 건지도 확인해야 되고 엄청 긴 싸움이겠네요. 그래서 차라리 없는 돈 치고 24개월 이상 계약 다 돌려버리는 거군요. 네, 보험회사는 이윤 추구하는 다른 회사랑 다르지 않습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으려고 보험금 청구하는 고객들과도 수많은 소송을 하고요. 정직원도 아닌 설계사들의 편의를 봐주지 않습니다. 주인공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얼마 전 이직했습니다. 채팅 주시면 말씀드릴게요. 카톡 아이디까지 공개하셨네요.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으세요. 드림여천님께서 돌려지는 동안 피해는 고객들도 봅니다. 작성자 스게님께서 네네 저도 그게 싫어서 알아보는 중이었는데 그대로 두어야겠다는 생각이라서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프로페셔널 님도 댓글 달아주셨어요. 저도 M사에 있다가 GA로 넘어온 지 1년 넘었는데 유지수당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환수 터질 시 유지수당에서 지급이 안 되고 해당 모집인에게 환수 금액 납부하라고 연락 옵니다. 스게님께서 바로 납부해야 하나요? 라고 재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프로페셔널님께서 바로 납부 안 해도 됩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보증보험 넘어간다고 해서 그때 다 납부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넘어가서 납부하신 건가요? 아니면 서울보증 넘어가면 그때 분할로 납부해도 되는 건가요? 넘어간다고 해서 납부했습니다. 납부는 분할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환수 금액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원수사에서 옮겨가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원수사로 다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항상 저희가 하는 일이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을 하는 일이잖아요. 설계사로 위촉이 되실 때 어떤 회사건 위촉 계약서를 꼭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게시물 볼게요. 부가수입 어플 피카피카 상조 고객 접수하고 수수료 받기 파란 시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이거는 가입 안내 방법을 올려주셨어요. 고객과 함께 있는 경우에 피카피카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을 해서 신규 고객 등록 버튼을 선택하여서 상조 상품 고객 접수 버튼을 누르시고 고객의 인적사항을 가입해서 접수를 하시면 고객님의 현재 진행 상태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글의 링크, 글의 내용을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내용도 영업하시면서 부수입이 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댓글로 보험전도사님과 해피바이러스 말랑이님께서 스티커 남겨주셨어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유 게시판에 미라클 모닝 23년 12월 27일 아침 독서 다동남 조상현님 올려주셨습니다. 나는 블로그로 월급보다 많이 번다. 일제 오전 7시 13분부터 읽으셨네요. 오늘도 블로그와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 중 책을 읽으면 좋다는 말이 있었는데 현재 나는 잘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 만족스러웠던이라고 해주셨어요. 좋아요 2개, 댓글 8개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조이파파님께서 좋아요 스티커 남겨주셨고요. 보험전도사님도 좋아요 스티커 남겨주셨어요. 감탄본부 황경호님께서 따봉, 서리얼님 고양이 따봉 남겨주셨고요. 짜몽12님 뭐든 된다 스티커 남겨주셨어요. 저도 독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하루에 30분 정도는 꼭 책을 읽습니다. 어떤 책이든. 그런데 이 책을 읽는 것 자체가 고객님들께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가입 인사 올라왔습니다. 봄봄이야님께서 가입해 주셨네요. 충남 준비 중 보험설계사 봄은 오기 마련이라고 제목을 달아주셨어요. 닉네임은 봄은 오기 마련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닉네임은 봄봄이야라고 되어 있으세요. 소속 보험회사 준비 중 보험 경력, 이제 신입, 생보, 손보, 보험안세에서 얻고 싶은 거 많은 정보, GA 관련. 자기소개, 이제 처음이라 잘 모릅니다.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팅만 하다가 이제 제대로 정회원 등업 신청합니다. 11월 처음 시작으로 수당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소속을 쓰면 제가 소심하여 여쭤보고 싶은 부분 못 물어볼 것 같아서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갑진년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보험설계사 조이파파1님 반갑습니다. DB 파트너 닉네임 너무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리치 와이파이 장신영님, 감탄본부 황경호님, 보험전도사님, 다동남 조상현님, 휴머니스트 반갑습니다. 보험설계사 임성환님, 올리브64, 보미, 보험장인 최성천님, 윤소희님, 짜몽12님 모두 댓글 환영의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워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직 어색하고 서툴러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고민방에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봄봄이야님께서 글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같이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1월 처음 청약 시작한 왕초보 설계사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설계사입니다. 저는 현재 다른 일을 겸업하고 있고요. 코드만 받아놓고 묵혀두었던 투잡 GA 소속 설계사입니다. 손해 플러스 생명 둘 다 갖고 있는데 손해 쪽만 등록하고 코드 발급받았습니다. 11월 독감보험부터 가족 및 지인 보험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왕초보라 별도 도움 없이 유튜브 및 카페 정보 등 찾아보고 진단비, 암, 뇌심 그 외 수술비, 진료 정도로 맞춰서 제일 저렴한 조합으로 초보 설계를 청약했는데요. 수수료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가족 지인 위주로 11월 청약 7건, 12월 3건 정도입니다. 나중에 초회 수수료 수납 요청만 했습니다. 소속은 우선 질문이 민감해서 올리기가 그래요. 소심한 왕초보인지라. 제가 궁금한 첫 번째 질문은요. 11월에 아래 7건 보험료 1회 납부 보험료 금액입니다. 모두 20년 납, 임보험, 손해보험. 위 계약의 12개월만 지급수수료 아래표와 같이 주신다고
주신다는데요. 13개월 때부턴 없다고 하네요. 여기서 3.3%및 산재 제하고 지급. 겸업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는 안 했으나 찾아본 바로는 적은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지만 보험 겸업하면 DB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수수료가 많지 않게 느껴져서 굳이 더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왕초보라 제가 수수료 체계를 잘 몰라서 그러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쓴소리, 단소리 모두 받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래표는 12개월 동안 11월 계약건에 대해 제가 받는 유일한 수수료입니다. 라고 해서 올려주셨어요. 댓글이 10개가 달려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수수료를 분급으로 받으시는 건가요? 아래 율만 봐서는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라고 보험설명서 임성환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리치 와이파이 장신영님께서는 선지급 수수료는 저렇게 나올 리가 없어요. 감탄본부 황경호님께서 분급으로 지급된다고 해도 저 정도보다는 많을 겁니다. 원수사도 아니고 지회인데 우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러네요. 11을 곱해도 300% 언저리니 적긴 하네요. 라고 보험설계사 임성아님께서도 대댓글 남겨주셨고요. 보험전도사님께서 특이하네요. 본보미야님께서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서요. 선지급이 없어요. 분기별로 12개월 아래 금액 지급된다고 하네요. 한 달 안 된 계약건 다 청약 철회하고 싶어요. 해피1289님, 보증보험을 안 하시는 건 아니신가요? 보증보험 끊고 보통 선지급으로 받거든요. 소다 엄마님, 보증보험 안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본보미야님께서 여기는 선지급 없이 12일로 나누어 준대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봐도 조금 금액이 많이 작은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지금 보험한 지 이제 내년이 되면 20년 차인데 수수료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GA를 가셨으면 계약서를 쓰셨을 거예요. 계약서에 수수료율이 지급이 기재가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요. 계약서 4번 받으시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다음 글 한번 넘어가 볼게요. 홍보, 공동구매, 1월 DB 제작 공급, 12월 공급은 제대로 받으셨는지, 성과들은 어떠셨는지요? DB 파트너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1월 DB 제작 공급하신다고 하십니다. 상세한 내용은 꼭 한번 읽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기에는 전달을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DB 파트너의 2차 퍼미션 DB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보험전도사님, 감탄본부 황경호님, 다동남 조상현님, 휴머니스트님께서 스티커로 댓글 남겨주셨어요. 그 다음 보험고수 칼럼, 장인범의 칼럼, 방문 약속 스크립트 앤 스크립트 거절 반론이라고 DB 파트너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조회수가 109건이나 되네요.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방문 약속 스크립트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과하게 혹은 잘못 청구되고 있는 보험료가 있다면 전문가 분석을 통해서 보장은 더 든든하게, 보험료는 가볍게 해드리는 무료 점검 서비스입니다. 전문가 분석 후에는 이해하시기 쉽게 고객 맞춤 보고서도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 내용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 국내 30여 개 보험사의 모든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전문가가 제안하는 맞춤 보험 상담도 가능하신데요. 보험사 입장이 아닌 고객님들께 유리한 방향으로 진단해드리기 때문에 다들 만족하셨고요. 홍보 예산으로 해드리는 거라 100% 무상으로 무료 점검해드릴게요.
고객님 성함이 땡땡땡 고객님 땡땡동 거주하시는 거 맞으시죠? 고객님들께 현재 유지 중이신 보장 내용을 포함해서 가지고 계신 모든 보험에 대해서 알기 쉽게 한 장으로 보장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데요. 많은 보험료를 매달 길게 내고 계시는데 고객님들마다 가입 시기나 보장이 달라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무료 보장 분석 정리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보장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리는 건데요. 고객님이 편하신 날짜에 맞춰서 찾아뵙고 해드릴 건데 이번 기회에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이런 거절 반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1번,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누구나 보험 하나쯤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인의 권유로 혹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보험을 추가로 하나 둘 하시다 보면 보험 관리가 잘 안 되실 거예요. 하나 있는 보험도 사실 언제 얼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통계에 따르면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이 5조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계신 모든 보험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릴 텐데요. 중복되는 보장은 없는지, 낮은 보장은 없는지 꼼꼼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무료 증권 분석 보험은 보장이 중요한데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보험이 어떤 보장이 되는지, 중복되는 보장은 있는지, 몇 세까지 보장이 되는지까지 등 안내해 드립니다. 두 번째 반론. 전화로는 안 되나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전화로는 고객님이 편하신 날짜, 시간을 조율해드리고 약속된 시간, 날짜에 방문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지 1년만 지나도 보장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분이 보장 분석 내용으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장 분석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정확히 보장받고 있는지를 안내해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론. 곧 만기인데 왜 이제서야 이런 걸 해줍니까? 진작해주지. 죄송합니다. 만기가 다가오면 환급금이나 내용을 체크할 수 있고 미처 청구하지 못한 내용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반론. 궁금한 게 없어요. 가입하신 지 몇 년이 지나다 보니 이번 기회에 보장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 받으시면서 중복되는 보장은 없는지, 미처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매년 변동되는 적립보험료나 갱신보험료의 기준 등에 대해서도 편하게 여쭤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 유지하고 계신 보험도 같이 점검 받으실 수 있으니 불필요한 보장은 없는지, 내고 계신 보험료는 적정한지 점검 받아 볼 수 있어 이번 기회에 내가 가진 보험에 대해서 정리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섯 번째, 저 바쁜데요. 방문 상담 또한 30분 내외로 길지 않게 진행되므로 퇴근 시간 이후나 저녁이나 주말에도 가능하시니 고객님께서 편하신 시간, 장소에서 상담 받아보시면 됩니다. 라고 스크립트를 올려주신 거예요. 역시 이런 정보들은 좋아요가 많아요. 12개가 있으시고요. 댓글은 월영공주님 감사합니다. 보험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짜몽12 짜몽11님께서 요런 내용 궁금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많이 궁금하셨던 거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고수 칼럼, 장인몸 칼럼. 전화 TA 참고 이미지, 세상에서 가장 밝은 톤으로 전화하기, DB 파트너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올려주셨습니다. 전화 TA를 할 때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정말 전화하는 톤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땡 선생님 맞으시죠? 저는 이번 보험점검 상담 신청해 주시고 담당자로 배정된 땡땡땡 지점장입니다. 잠시 통화 2분 정도 괜찮으실까요? 보험점검 상담 신청 남겨주셨는데 일정 언제가 편하신지 여쭤봅니다. 수요일, 목요일이 괜찮으신지요? 아니면 오전, 오후,
주말 오전 오후 언제가 편하실까요? 이번 보험 점검을 통해서 불필요한 보험이나 빠져나가는 보험료를 줄여드리고 꼭 필요한 보험만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스크립터를 올려주셨어요. 역시 좋아요가 9개. 리치 와이파이 장신영님 밝은 톤 기억하겠습니다. 보험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삶 감사합니다. 휴머니스트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저도 보험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스크립트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는 고객님들께서 한 번씩 놀라십니다. 제가 하이톤이거든요. 저 고객님 전화를 받을 때는 하이톤이거든요. 근데 아시죠? 남의 편과 이야기할 때는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거. 자, 이벤트 게시판. 이벤트 당첨, 은지선님, 이벤트 당첨 후기. 하얀 악마님께서 이벤트 당첨되었습니다. 커피 감사합니다. 2023년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 대박나세요 라고 해서 후기 남겨주셨어요. 좋아요 2개, 댓글 볼게요. 보험전도사님, 감탄본부 황경호님, 포켓몬 원희, 휴머니스트, 보험장인 최성천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저도 축하드려요. 이런 거 당첨되면 정말 기분 좋죠. 이야, 오늘 마지막 글입니다. 보험고수 칼럼 23년을 개척 영업으로 마무리하기 개척 여신 조유나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오, 조회수가 226번이나 조회되셨어요. 댓글도 17개나 있네요.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조유나의 봄톡톡 하셔가지고 인쇄 직접 하셨나봐요. 와, 대단하시다. 오랜만입니다. 23년 며칠 안 남았네요. 책을 보다가 감동받은 글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좋은 책을 많이 만나다 보니 책을 거르는 눈도 생겼네요. 한 해를 또 지나니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가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책상 머리에서만 이라는 글귀를 올려주셨는데 오, 그쵸. 대추 하나에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2024년은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영업은 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2024년을 준비하면서 다들 어떻게 영업하시나요? 저는 꾸준히 개척 영업으로 신규 고객을 만들고 터치하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와, 올려주신 거 보니까 명함이 되게 독특하세요. 책을 쓰신 분이시군요. 역시 저자는 다르십니다.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요. 꼭 이거 사진 한번 보셔요. 보시다시피 활동 범위는 병원, 시장, 사무실, 시청 등등 제한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니 누구보다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개척 영업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바로 즉시 결과 이어집니다. 모두 방법은 있고 노하우가 있는 거지요. 개척 영업 억대 연봉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소개 지인 영업보다 훨씬 메리트가 있습니다. 재미있고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은 TA로 개척 영업 추천합니다. 그러나 전화로 통화할 사람이 없다고요? 아니요. 찾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처음 TA 콜 연습을 벼룩시장을 통해 해보았습니다. 벼룩시장, 알바몬, 알바천국 등 널린 게 연락처입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콜 연습하기 딱 좋아요. DB 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연습해 보시면 훨씬 도움되실 겁니다. 이번 23년 12월 마무리 잘하시고 24년은 더 승승장구하시는 해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개척여신, 긍정여신 조윤아의 톡톡이었습니다. 와, 좋은 글귀 사진 너무 많이 올려주셨어요. 이런 거 어디서 구하세요? 자, 좋아요 8개 있고 댓글이 17개가 있어요. 대댓글은 작성자이신 개척여신 조윤아님께서
써주셨기 때문에 제가 댓글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험전도사님 화이팅입니다. DB파트너님 수고하셨습니다.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나, 야님. 멋지십니다. 보험 3년 정도 개척하고 20년 넘게 소개로 살았어요. 생명보험 한계를 느껴 지혜로 옮긴 지 오늘로 한 달 되었네요. 요즘은 기존 고객들이나 관리 잘하자였는데 글을 보고 각성합니다. 저도 다시 개척해 볼게요. 리치 와이파이 장신영님, 멋집니다. 감탄본부 황경호님, 오랜만에 글 잘 읽었습니다. 카페 자주 오세요. 새벽 별빛처럼님, 힘이 나네요. 휴머니스트님, 대단하십니다. 해피바이러스 말랑이님, 마인드가 멋지신 분이시군요. 내년에도 화이팅 하세요. 보험장인 최성천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개척 여신님을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와, 제가 12월 27일 글을 읽고 정확히 녹음하는데 시간이 55분 걸렸습니다. 편집본 아니고요. 생으로 55분 녹음했습니다. 제가 프로엔잡러거든요. 저 가끔 글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의 직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주 라디오 방송 녹음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만세 회원님들께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저 들으시면서 당연히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들으시면서 이건 조금 많이 불편해요 하시는 거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노력해서 고쳐서 조금 더 귀가 편안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추운 겨울입니다. 그러니 낮 기온, 밤 기온 차이가 크니까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날 글 읽는 보만세 라디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